네, 안녕하십니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홈런왕입니다. 이번 설날을 맞아서 특집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제가 홈런왕인 이유가 사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홈런을 종종 잘 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높은 타율을 기대하신다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홈런을 기대하신다면 어쩌면 괜찮은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홈런 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방식, 저만의 관점을 한번 말을 해볼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항상 이제 우리가 듣는 얘기 중에서 한 가지가, 대단한 예술가는 타인의 작품을 뺏기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타인의 생각을 훔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저의 생각을 훔치셔가지고 자신의 계좌를 불리시는데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멘탈에 대해서 조금 잡고 가겠는데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일 자체가 바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 돈을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것은 이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자신의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자금을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을 시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얘기했듯이 인내심이 가장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멘탈적으로 잠시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국은 이 시장이란 고래를 이기려고 들면 안 됩니다. 이 시장이란 고래가 자신의 뜻대로 되길 바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작은 플랑크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 흐름에 맞춰서 사고를 설계를 해야 되지,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시장을 끼워 넣는다면 그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진다든지 자금을 잃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정직한 법이니까 이 정직한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사고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인사이트, 그러니까 통찰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먼저 그 종목이나 투자처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발견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사고가 결합이 될 때 주식 투자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원칙과 같은 겁니다. 단기 계좌에서는요, 투자 방식을 사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하고 있다가요,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사냥감을 사냥한다는 생각으로 바이, 그리고 좀 이따 셀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단타 계좌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가져가지 않고요,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기 계좌 같은 경우에는 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바이 앤 셀이 아니라 바이 앤 홀드 개념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바이 앤 홀드가 주가가 목표했던 그 주가까지 오른다든지 아니면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질 때 그제서야 이제 셀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이 이제 저의 계좌를 계속 불려주는 원칙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 계좌에서 얻었던 수익을 단기 계좌로 넘기기도 하고, 단기 계좌에서 매수를 했던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좌 주식 자체를 계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계좌에 이 들어가 있는 게 바이 홀드고 단기 계좌가 바이 앤 셀이라는 것은 변치 않고 계속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 중 하나가 큰 성공률이 수익률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익 분포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식에서는 손실
현실은 최대 100%이지만 상승은 이론적으로 무한대입니다. 물론 100억짜리가 100조짜리가 되기는 힘들지만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대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대박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중에서 한두 개가 초대형 승자가 나온다면 다른 7개, 8개가 평범하거나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전체 수익률을 압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무엇이냐면 워렌 버핏이 인내심을 강조하는 이유와 같은 건데요. 결국에는 100%가 올랐을 때 30%가 이제 다시 상한가를 친다면 계좌의 수익은 한 번에 60%가 오르는 겁니다. 복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큰 성공을 오래 가져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한 번의 대성공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홈런이 필요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실수를 피하고 승자에게 오래 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대로 실패한 투자에는 집착하지 않고 손절하는 규율도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넓게 가져가서 대박 종목을 놓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 3번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많은 수익을 보는 종목도 있지만 손실을 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손실을 보는 종목의 특징이 항상 요 3번이었습니다. 종목과의 사랑을 빠진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을 열고 포트폴리오를 넓게 가져가면서 시야를 넓힌 다음에 대박 종목을 놓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장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코스피가 파죽지세입니다. 물론 지금 이 그래프에는 IMF 때 200대라는 그런 최저의 그 모습이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래프적으로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역대급 불장이었다고 할 수 있고 2026년 지금 겨우 2월이지만 그 역대급 불장의 절반 이상을 이미 따라온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전에 이 박스권에서 있었던 그런 분석이 거의 먹히지 않는 그런 장세라고 할 수 있는 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요.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습니다. 뉴욕 종합지수 역시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신고가. 심지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요 일본조차도 지금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대를 찍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미친 듯한 유동성 공급이 그것에 대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유동성 공급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금융위기를 막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던 게 물가도 오르지 않고 그런데 위기는 넘긴다. 그런 게 이제 좋은 방법으로 대처로 이제 유동성 공급이 각광받다 보니까 좀 유동성 공급을 좀 유지했던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2010년대부터 자산 버블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2010년대 글로벌 부동산으로 이렇게 흘러들면서 부동산 자산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사실 이게 한 번쯤 꺼졌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한 번 더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주식 차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초호화 혹은 고급적인 그런 부동산이 아닌 이상은 조금 이제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고요. 정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 공급에 한국이 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역시 이제 미친 듯이 지금 유동성 공급을 해온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역대급 시장을 이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변수가 바로 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은 이제 엄청나게 튼튼하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워낙 많은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버센트 미국 국무장관조차도 한국의 펀드멘탈에 이 정도 환율은 너무하다고 얘기할 정도였는데요. 다만 이제 해외 투자가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달러 유출 혹은 달러 수요가 높아지고 게다가 지금 버센트 국무장관이라든지 캐비닛이 신임 연준 의장조차 지금 강달러를 조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을 올릴 수 있는 요소와
환율을 내릴 수 있는 요소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당분간은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미국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한국 금리를 더 내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격차는 점진적으로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워낙 반도체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환경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2025년 상승률을 좀 본다면요. 오른쪽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만들었던 연간 상승률 내용이고요. 왼쪽 부분은 이제 기사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제 특징들을 알 수 있는데요. 동양 고속이라든지 천일 고속 같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에는 호재 때문에 시장에 신선하게 받아들여짐으로써 이제 엄청난 상승을 이뤄낸 게 있고요. 그리고 원익홀딩스와 같이 기존에 잘 하고 있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 중에서 로봇이 추가되면서 같이 모멘텀을 받은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와 같이 한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요 올릭스나 D&D 파마테크처럼 비만약이라는 섹터에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오른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홈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의 공통점들을 조금 뽑아보면서 2027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6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2027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은 경기를 선반영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생성이 되는 거죠. 2027년쯤 뭐가 잘 될 거라는지 혹은 2026년 하반기에 뭐가 잘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당장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신다면 항상 조금 더 멀리 보시는 2027년이란지 2026년을 보시는 6년 하반기를 보시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해보신다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홈런 가능성은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여기 스페이스X도 포함이 되고요. 현재 로봇 산업 중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산업용이 조금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용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테슬라가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기존의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던 공급망과 경험을 토대로 지금 여기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생산을 위해서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여기 많은 부품들이 사실 중국산입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부품 기업들이 테슬라에 지금 납품을 하면서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테슬라에 있는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단가를 낮춰서 시장을 확 넓힌 다음에 자신이 독점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이 나온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요 테슬라 휴머노이드인 옵티머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이 나온다. 충분히 10배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차의 아틀라스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대차의 아틀라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대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에서 독점 생산과 공급을 하기로 이미 확정을 지었고 다른 부품들 회사들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옵티머스에 납품을 할 한국 기업은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출되는 기업이 있다면 상당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6월쯤에 IPO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거의 하나의 주요 섹터로 지금 우주항공에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대장주로서 우주항공 테마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부품 납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분을 투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모멘텀을 받고 있고 다른 창투사들도 많은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슬라가 IPO를 하는 그 전후에 계속 모멘텀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주들, 조금 노출이 되지 않은데 테슬라나 아니면 스페이스X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높은 수준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양 고속이라든지 천일 고속같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제 개발이라는 거는 엄청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엄청나게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졌고 신선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덕분에 기업으로만 모멘텀이 끝나지 않고 자산주들까지 모멘텀이 뻗쳐나가는데요. 그런 형태로 이제 시장은 항상 새로운 모멘텀을 반깁니다. 최근에 있었던 BL팜텍도 이제 분자 접착제로 꽤 높은 수준의 모멘텀을 가져왔고요. 그래피 역시 이제 투명 교정 장치로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은 상승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새로움을 통해서 뭔가 10배라든지 아니면 홈런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낸다면 꽤 좋은 형태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메인 모멘텀의 교차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씀드린 원익홀딩스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장비 쪽으로 납품을 하다가 로봇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메인 모멘텀이 잘 되고 있던 그런 와중에 로봇이란 게 하나 더 얹으니까 거의 금상첨화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형태의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조화되어 있는 메인 모멘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역시 단 한 달 만에 1000%를 간 게 아닙니다. 거의 1년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발견을 하더라도 꼭 조급하게 매도하시지 마시고요. 항상 이 메인 모멘텀이 소멸될 때까지 보유하시는 게 좋은 방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있는데요. 제형솔루션과 시어스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 활동을 인해서 급격하게 실적이 성장을 한다면 혹은 실적 성장 기대감 혹은 이제 흑자 전환이 있겠죠. 지금 대표적으로는 플루토스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혹은 또 성장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상승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우리가 너무 재료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오를 거라던 그런 실질적인 예측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삼박자 투자를 하셔가지고 기본기를 다지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성장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이번 설날 전후로 해서 약간 조금 주춤한 상황이에요. 갑자기 이번 주부터 거래량도 줄고 변동성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많이 장에 참여하던 개인들이 설날을 앞두고 참여도가 낮아진다든지 지난주에 미친 듯한 사이드카가 3번이나 나오는 그런 형태의 변동성에 비해서 이제 조금 작아 보인다든지 변동성에 지친 그런 투자자들이 조금 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2월 말 이후에는 추석 이후에는 다시 조금 괜찮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설날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지금 대세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반도체 돈 잘 보고 있고요. 다른 섹터들도 하나 둘씩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꼭 인내심을 가지시고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따뜻한 설날 되시고요. 모두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